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? 1000년?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.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. 모아서 뭐하게?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.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.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.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.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.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.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 기부 포비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? 내가 낸 후원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거 아닐까? 차라리 후원하지 말자. 이런 생각으로 기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.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런 기부 포비아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이 문제 한번 진단해보죠. 먼저 저소득층의 연탄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.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를 연결해서 올겨울 후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. 허기복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셨습니까? 네, 연탄은행이 지금 활동한 지 얼마나 됐죠? 예, 밥상공동체는 이제 98년 시작됐고요. 예. 연탄은행은 2002년 시작됐으니까 15년이 좀 넘었습니다. 예, 지금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면 그야말로 저소득층 분들이죠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그런 곳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 일반인들이 후원해주는 돈이 있어야 연탄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사실 맞습니다. 매년 어느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연탄을 나눠주십니까? 예, 저희가 연탄이 전국에 31개 지역에 있는데요. 예. 그 31개 지역이 한 700만 장 목표로 해서 예. 대략 한 해 한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층의 뭐 한 50%를 연탄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연간 700만 장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모금돼야 됩니까? 지금 인상되기 전으로 생각하면 한 40억이 좀 넘어야 되는데. 예. 예, 지금 인상된 가격이 장당 한 700원 하니까 거의 50억이 되니까. 예. 뭐 거의 장당 인상된 가격이 100원이지만 한 10억 정도 차이기 때문에. 예.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. 그동안에는 어쨌든 일반 모금으로 목표한 양을 다 채웠습니까, 그동안? 예, 그죠. 한 해,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, 그래도 목표하는 실적은 늘 채워와서, 예. 그동안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는데,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는 합니다. 네. 자, 금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? 오늘 현재까지.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목표에는 한 33% 정도는 좀 감당을 하고 있는데, 예. 후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%에서 많게는 20% 좀 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. 사실 저도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게 전년 대비 15 내지 20%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있겠고, 네. 그다음에 연탄 같은 경우는 저 가격 인상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있었고, 예.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 이영학 씨 사건도 또 있고, 그러니까요.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연탄은행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기업체나 이런 쪽이 많습니까? 개인이 많습니까? 개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사회공헌을 좀 해주셔야 네.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니까는 숫자적으로는 개인 후원이 많지만 금액으로는 기업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연탄 쓰는 저소득층의 절반가량을 그동안 감당해왔다. 예. 참 이게 만약 연탄은행이 제대로 활동 못하면 아주 큰일 나겠는데요. 사실은 이런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고, 그러니까요. 예,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시민운동으로 이런 일을 해왔는데 예. 또 추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거죠. 게다가 지금 추위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모금이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한테 연탄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예, 모금이 안 되면 외상으로 빚 내서라도 어쨌든 겨울나긴 해드려야 됩니다. 아, 계속 연탄 받아오던 그분들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연탄이 가고 있군요. 예,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. 어쨌든.
그랬다가 목표한 모금이 안 거치면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? 저도 주머니 털고 사회 보시는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도와주십시오. 예, 약속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적자 보시면 저도 그 십시일반 거들도록 하고요. 예. 지금 현재 오늘 시점 한 15 내지 20% 줄어들었다. 근데 보통 왜 연말 가까워질수록 모금이 이게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어떻게 금년에 좀 어떠세요? 지금 걱정이 많이 되세요? 연말 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세요? 현재 추세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, 그러나 또 연말 되면 뭐 또 언론 매체에서 좀 이웃들을 살피자는 그런 여론도 좀 형성이 되고, 예. 그 다음에 연말 분위기가 타면은 후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데, 예. 이게 만약에 기대가 가면 되지 않고 현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, 예. 그냥 막연히 뭐 기대만 가질 수는 없는 현실이죠.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딴 것도 중요하지만 연탄은행 관심 갖고 좀 참여해 주십시오. 제가 호소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의 말씀을 들었고요. 자, 우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 안 소장님을 연결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네. 방금 연탄은행도 한 15 내지 20% 줄어들었다는데. 예, 그렇다네요. 지금 예. 다른 곳들도 대체로 그렇습니까? BK 안 소장님 파악하신 바 어때요? 저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봤는데. 예. 어쨌든 뭐 작년보다 못하는 거는 많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. 거의 모든 단체가. 그렇죠. 근데 이제 더 낫다고 하는 단체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고요. 예.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온도 차하고 이제 체감 온도 차이가 이제 크니까. 예.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마침 이제 너무나 이제 뭐 기부 한파라고 할까요? 이제 이러니까. 예. 네, 좀 더 걱정입니다. 심리적으로. 예.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물론이죠. 아하.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, 작년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기부자가 맷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우리 한국 기부자들이. 근데 머리를 이제 맞은 거나 마찬가지고. 예. 전에 그 새 희망 씨앗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단이 이제 벌렸던 문제가 바로 사람의 가슴을 친 거였고요. 새 희망 씨앗이 100억 원대인가 그렇죠. 126억 개. 예. 사건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배꼽 밑에를 사람의 급소로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. 아하. 예,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세 사건이 한꺼번에 있었던 사건, 저 자신도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부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떤 패닉에 빠졌을까? 혹은 일단 트라우마에 있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지금 모든 단체의 15 내지 20% 위축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을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연말에 집중되니까. 그렇죠. 우리 이제 국민성이 이제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작년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한 10일, 20일 남겨놓고 해서 결국은 다 그 온도 게이지가 다 찬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BK 안 소장께서는 이 외국의 기부 문화도 많이 접하시고 비교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예. 소위 기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런 비리 사건들이 가끔씩 터집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우리나라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. 그래요? 그런데 이제 이런 아무리 기부 선진국이라도 전혀 이런 사건이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죠. 네.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부 문화가 이제 민낯을 그대로 이제 보여줬지만, 이걸 이제 어떤 그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 감시가 소홀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규모 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좀 발전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부 13% 정도, 미국도 한 13% 정도 전체 모금의 13%가 이렇게 뭐 후원금 유형으로 드러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통계상으로. 무려 13%나요? 그렇죠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, 불행히도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보죠, 우리는. 우리는 13%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. 있다. 그런데 그 기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기서도 그런 비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? 지금 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. 일반 그분들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죠. 아무래도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요.
물론 이제 뭐 바운스백도 상당히 이제 반응 속도도 리커버 수준도 상당히 빠르긴 합니다만 다시 회복도 되긴 하지만 그렇죠. 예. 네. 같은 경우는 그런 스캔들이 나면은 반응이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나타나요. 서서히. 그래요. 예. 그리고 뭐 뒤끝이 있어서 그런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긴 데는 이제 끝까지 이제 쫓아가서 이제 찾아내고 예. 그렇게 하는데 예. 뭐 재미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얼마 전에 한 1억 정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. 그 문제가 발각돼 가지고 자살까지 했어요. 그 담당자가. 예. 근데 그 단체에서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찾아낸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자료로 나오죠.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자기들은 다 토해내게 한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고 예. 일반 상법에서 충분히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진 않지만. 그럼 우리도 그런 비리가 발견된 또 잘못 쓰여진 기부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?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걸 알고 있고요. 예. 이제 일부는 뭐 우리가 만약 돈이 남아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환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민간 이제 그 소송에 이제 의존하는 수밖에 이제 없죠. 예. 그러나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. 결국은 이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촘촘하지 못해요. 네. 그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이 제도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지금 얘기가 좀 급하게 나가서 비리를 저지른 그런 잘못 쓰여진 기부금 같은 거 환수 얘기까지 먼저 가버렸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잘못 쓰여지지 않게 횡령이나 비리로 술줄 새지 않게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. 선진국과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선진국은 자기들이 이제 이제 기부금 단체가 그 992 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제 내게끔 돼 있죠. 그게 뭡니까? 국세청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받았고 예. 어떻게 쓰여졌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CEO나 직원들의 월급까지 다 쓰게끔 돼 있습니다. 예. 누구든지 국세청에 이제 내고 그 국세청에서는 그걸 발표를 하게 되고 기부자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이제 그 단체를 이제 뒤져서 그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볼 수 있죠. 그래서 예. 기부를 결정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.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떤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. 우리는요?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?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가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도 국세청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응들이 아직 뜨겁지는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예. 이제 그런 가이드스타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감시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국적 기부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? 아무래도 뭐 우리는 정에 관한 거고 있고요. 또 뭐 흥도 좀 있어야 되고.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개인 기부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 기부를 단체적으로 하는 기부들이 많이 있고요. 예. 주로 주고받는 거죠.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뭔가를 바라는 그런 기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. 세제 혜택 같은 거 이런 거.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캔들에 이제 취약하고. 예. 네, 그런 우리 특이한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. 이제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하고 영리 기관 다 영리 기관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예. 비영리는 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섹터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. 우리도. 네, 우리 개인이 기부를 할 때 최근에 이런 일련의 그 비리 사건 같은 걸 접한 이후에 이제 기부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걷어서 투명하게 쓰는 기관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인데 이제 기부자들도 마치 우리가 뭐 수박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것처럼 기부를 하자. 네. 따져서. 네. 옛날에는 우리가 주면 됐지 뭐 그걸 따지는 거는 좀 나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우리도 좀 따지고 준 뒤에도 알아도 보고 챙겨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네. 기부하면서 내가 기부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보여달라. 챙기고 묻고. 그렇죠. 지금 정부에 의존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. 예. 이제 단체의 어떤 유리성도 자체도 그렇고 미디어도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기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. 남아 있는 건 기부자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뭐 기부자들끼리 어떤 모임이라든 협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이제 각자 자기가 낸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또 그렇게 시민들이 따지고 들수록
아주 투명하게 잘 활동하는 단체들이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좀 문제 많은 단체는 저절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자연적인 비영리 시장의 논리죠. 바로 그게. 그렇죠. 네, 비록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차제에 좋은 기관 찾아서 기부하기 운동 이런 게 좀 펼쳐졌으면 좋겠네요. 예, 물론입니다. 반드시 필요합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BK 안 소장이셨습니다.